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규표입니다. 아캄의 새로운 신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A25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제품은 A15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A25라는 제품이 국내에서 할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아캄 제품들 중에서는 SA35 그리고 SA45라는 네트워크 스트리밍 올인원 앰프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DAC를 내장을 하면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는 A25라는 하위 기종이 SA35보다 훨씬 더 저렴한 하위 기종이 갑자기 미국의 유력 오디오 매거진인 스테레오파일지에서 A 클래스 추천 제품으로 등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A 클래스 추천 제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10,000가 넘는 제품이 질비한 가격대 그 리스트입니다. $10,000면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얼마죠?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10,000가 1,500만 원이고 $10,000가 조금 넘어가는 제품들은 한 2천만 원씩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A25라는 제품에 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제품들이 질비한 추천 리스트가 A 클래스 추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는 아캄 A25라는 앰프가 A 클래스 추천 제품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사실 100만 원대 앰프가 A 클래스 추천 제품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마치 이것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독립영화가 최고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테레오파일지라는 매거진을 봐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20년 기간 동안 1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앰프가 A 클래스로 등재된 것은 거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스트에서 빠졌고요. 그 스테레오파일지 추천 목록이라는 것은 단종이 되면은 소비자분들께서 매장이나 신품 상태로 구매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단종 처리가 되면은 추천 리스트에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신형인 A25 플러스라는 제품이 출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A25 플러스는 왜 출시가 되었느냐? A25가 그렇게 물건이 좋다라면서 그렇게 A 클래스로 추천한다면서 왜 이렇게 빠르게 단종을 시키고 후속 기종이 이렇게 빠르게 나온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HDMI ARC 단자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오디오 기기들이 과거처럼 하이파이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과의 디지털 연결이 거의 필수화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아캄은 아캄 단일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오디오 그룹인 하만 오디오 그룹의 핵심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가 좀 빠른 거죠. 업데이트가 좀 빠른 거예요. 그래서 HDMI 단자가 없이 오랫동안 제품을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HDMI ARC 단자가 탑재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자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면서 플러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품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A25가 스테레오파일지 A 클래스에 등재되었던 품질보다 상품성은 더 우수해지면서 앰프적인 성능, 음질적인 성능도 우수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A 클래스 등재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능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소위 말하자면 와이파이라든지 링 케이블 입력을 통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최신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분명히 블루투스 버전이나 코덱이 최신 버전으로 탑재가 된 것은 맞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접속을 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더라도 옛날 과거의 블루투스 한 4.0 시대라든지 아니면 단순 aptX 코덱 시대라든지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는 일반 네트워크 방식, DLNA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캐스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과 음질 차이를 거의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정도까지 블루투스의 음질이 발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단자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 A25 플러스 제품의 경우에는 USB DAC를 지원을 합니다. USB-C 단자이긴 합니다만은 USB DAC 단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컴퓨터나 노트북과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디지털 입력이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HDMI ARC 단자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텔레비전과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
편리하게 볼륨 조절 및 전원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그 전작에 비해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턴테이블을 연결을 하고자 하실 때 턴테이블 포노 MM 단자도 지원을 하고요. 별도의 파워앰프라든지 액티브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을 직결해서 연결하기 위한 프리아웃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는 아니죠. 뭐 올인원 앰프들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좀 밋밋하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컬러가 아니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캄의 A25 플러스나 1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앰프로서의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이라기보다는 동급 가격대 내에서는 오디오적인 성능을 최대화시킨, 최대로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만큼은 동급 최고를 논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앰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양한 스피커들과 매칭을 했을 때 그 스피커들에서 좋은 성능과 좋은 음질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구동력의 능력,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컬러풀한 느낌이라든지 예쁜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성능이나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스테레오 파일지 A 클래스. 사실상 이제 스테레오 파일지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가 제품들, 가장 많은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오디오 매거진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이고요. 거기에서 무슨 뭐 광고비 조금 더 좋다라고 해서 200만 원 내외의 앰프를 $10,000 전후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물론 이제 절대적인 성능이 $10,000 넘어가는 제품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은 가격에 비해서 가장 절대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가격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이만한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없는 것 같다. 가격 대비 가장 현재 소비자가 신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검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캄 제품이 워낙 SA35나 SA45 같은 올인원 앰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단순 인티 앰프는 좀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SA35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의 입문용 제품도 제품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제품 종류가. 그런데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캄 제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핵심 포인트가 증폭 방식이죠. 증폭 방식. 저 측면에 있는 바깥 부분에 있는 A15 플러스는 AB 클래스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아날로그적인 음을 내는 일반적인 증폭 방식입니다. 다른 타사와 비슷한 방식의 앰프의 증폭 방식이에요. 그런데 A25부터는 아캄 거의 특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G 클래스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G 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일반 증폭부와 고성능 증폭부를 따로 만들어서 함께 같이 구동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같이 증폭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필요로 하는, 좀 더 고출력의 사운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고성능의 증폭 레일이 같이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자동차의 터보 엔진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증폭 방식이 G 클래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입문용 올인원 앰프에서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D 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죠.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이건 뭐 한 반토막밖에 안 해요. 그리고 무게도 좀 입문용의 D 클래스 방식 앰프들의 경우에는 무게가 5kg이 안 넘어가요. 너무 가볍죠. 그만큼 고용량의 아니면 무거운 질량의 부품을 별로 필요로 않으면서도 고효율의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G 클래스 방식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폭 방식의 기본 원리 자체는 AB 클래스 방식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음질적으로는 좀 더 고성능화된 듯한 터보 방식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성능을 발휘를 해주기 때문에 부피하고는 무관하게 오히려 지금 한 단계 하위 기적인 A15 플러스보다 부피가 더 작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더 저렴한데 이 A15 플러스가 부피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성능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출력이 부피가 더 작은 이 A25 플러스가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달라지면은 이 출력이라는 개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가 있는데,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 제작자도 같은 제작자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스펙이 더 높은 제품이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15 플러스는 AB 클래스 방식으로 80W, A25 플러스는 G 클래스 방식으로 100W 제품입니다. 사실상 입문용 가격대에서 100W면은 출력이 절대로 적은 출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AB 클래스 방식의 100W보다 G 클래스 방식의 100W가 좀 더 힘이 좋은 듯한 느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힘이 좋은 듯한 느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 그리고 좀 더 사운드가 명쾌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빠릿빠릿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내주는 능력, 채널 간 분리력, 그리고 중저음의 경우에도 중저음을 좀 답답하게 재생하기보다는, 좀 펑퍼짐하면서도 답답하게 재생하기보다는 깔끔 단정하면서도 단단하고 스피드감 있게 통제를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능력은 G 클래스 방식의 100W가 AB 클래스 방식의 100W보다 더 우수하게 느껴진다. 다만 제가 G 클래스 방식을 설명을 하면서 항상 우려스러운 점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거를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취향에 따라서는, 매칭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단점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G 클래스 방식이 추구하는 음질의 방향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착색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감미롭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소리를 내는, 약간 소리를 이게 흘려주면서 감미롭고 좀 따스하게 재생하는 그런 사운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좀 빠르고 정확한 사운드를 추구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오디오적인 쾌감이죠. 사실상 부드럽고 농밀한 사운드도 듣기가 좋죠. 당연히 굉장히 감미롭고 진득하고 나긋하고 그윽한 사운드. 근데 이런 사운드가 되려면은 사운드가 좀 적당히 좀 퍼져야 돼요. 약간 너무 통제를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좀 느려뜨려주고, 좀 시간적으로나 느긋하게 이렇게 느려뜨려줘야 되는, 좀 약간 통제력을 좀 손을 놔줘야 되는, 텐션을 좀 흐릿하게 놔줘야 되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좀 놔줘야 그런 그윽하고 감미로운 사운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운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취향 따라서 좋고 나쁨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디오 기기가 추구하는 음색이라는 것은 제작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G 클래스 방식이 추구하는 음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부드럽고 감미롭고 느긋하고 나긋하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빼주면서 풀어 헤쳐주는 사운드보다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주는 사운드를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고음의 특성에 있어서는 좀 빠릿빠릿하면서도 깔끔 단정하고 정교하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취향에 따라서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습니다만은,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좀 더 따스하고 풍부한 사운드가 더 좋은 음질인 것인지, 아니면 D 클래스 방식이나 혹은 G 클래스 방식이면서 사운드의 표현력의 타이밍, 스피드, 정확성, 단단함, 이런 특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게 정답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디오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좀 더 객관적으로나 좀 더 확률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정확한 사운드를 좀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JBL의 대표적인 인기 스피커가 있습니다. L100 MK2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래된 전설적인 대표 규정이고요. 10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대형 박스형 스피커라고 볼 수 있겠죠. JBL하고 아캄하고 같은 그룹 내 계열사예요. 같은 회사라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JBL에서 JBL 이름을 달고 앰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앰프를 아캄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JBL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뭐 재즈 스피커만 듣는다거나 클래식 음악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블루스 음악만 듣는다거나, 혹은 JBL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무슨 대저택에서만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커다란 응접실에서만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최신 트렌드, 팝송, 아이돌 음악 이런 쪽 유저분들도 충분히 JBL 스피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JBL 스피커가 너무 과거와 비슷한 올드한 사운드만 내고 있으면, 너무 저음도 펑퍼짐하게만 내고 있으면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쪽 음악하고 어울리겠느냐 이거예요. 최신 트렌드에 좀 맞고, 그리고 재즈나 클래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팝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약간 블루지하게 사운드를 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깔끔 단정함을 유지해주고 정확성도 좀 유지를 해주고 저음의 탄력감이나 저음의 스피드감이나 정확한 표현력도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요즘 트렌드에는 맞다. 스피커의 근본 성향 자체는 저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일벨 스피커가 너무 깍쟁이 같은 소리를 낼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헤비하게 저음이 늘어지는 것보다는 앰프 쪽에서는 좀 더 깔끔 단정하고 타이트하게 좀 잡아줌으로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사운드, 그리고 옛날에는 넓은 응접실이나 엄청나게 넓은 거실이나 큰 방에서 오디오들을 하셨었어요. 옛날에 JBL L100 스피커가 굉장히 유행을 하던 때에는요, 출시 초기에. 근데 요즘은 JBL 스피커가 L10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모델로 4312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12도 가격은 200만 원대인데 사이즈는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12인치 우퍼 유닛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JBL 4311을 방에서 쓰는데 옛날에는 이런 매칭이 좋았어. 옛날에는 마란체가 좋았어. 옛날에는 산수이가 좋았어. 옛날에는 맥킨토시가 좋았어. 근데 방에서 4311을 쓰시는 분들이 저음 많이 나오는 앰프가 정석 매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은 벙벙거리고 답답해가지고 일반적인 트렌디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팝송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은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BL의 요청을 받아서 아캄에서는 JBL의 장점은 유지를 하되 단점은 최대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G클래스 방식으로 JBL 전용 앰프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성향이나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소리 성향이 확실히 좀 중저음이 좀 가볍게 나오는 D클래스 방식, 중고음도 약간 얇고 가벼운 느낌의 D클래스 방식이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 끈적끈적한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심심한 듯 하면서도 답답한 느낌이 있는 AB 클래스 방식, 그러니까 비슷한 그레이드 내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단점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G 클래스 증폭 방식은 소리가 이렇게 딱 분출되는 느낌, 소리가 명료하게 힘이 있으면서도 또렷하게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도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또렷또렷한 느낌이 있죠. 그냥 얇고 가벼우면서 중고음만 잘 들리게 하는 또렷또렷함이 아니라 그 중역대에 심지가 굵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서 와, 중역대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있지? 다른 일반적인 D 클래스 방식이나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절대 답답하지 않고 또렷또렷한데 일반 D 클래스 방식의 얇고 가벼우면서 투명한 느낌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도 심지가 굵어요. 물론 중저음이 많으면서도 좀 두텁게 헤비한 그런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근데 그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중저음이 좀 덜 나온다 뿐이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의 표현력인 중역대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중역대는 상당히 심지가 굵고 다부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디오적으로 어떤 느낌이 더 좋은 사운드냐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G 클래스 방식의 소리 표현력은 정확하면서도 다부지면서도 단단한 사운드를 낸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리의 채널 분리도가 명확하고 정교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디오적으로는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스피커의 구동력에 있어서도 내가 방에서 북쉘프 스피커를 가지고 오디오적인 쾌감을 좀 느끼고 싶다, 내가 기존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오디오는 뭔가가 사운드가 좀 심심하다, 뭔가가 사운드가 좀 재미가 없다, 뭔가가 사운드가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 이 G 클래스 방식의 아캄 앰프가 금방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운드가 답답하고 뭔가 사운드가 심심하고 소리가 좀 분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고 스피커 안에서 소리가 좀 웅웅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소리가 중역대와 저음역대가 그래도 좀 약간 분리가 되면서 이탈이 되면서 중역대는 좀 쫙 뻗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듯한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오디오, 입문용 오디오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캄 앰프로 매칭하는 순간 중역대와 저음역대가 확 분리가 되면서 중역대가 마치 스나이퍼에서 발사된 총알처럼 팍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다양한 스피커하고의 매칭력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스피커들도 있죠. 그런 스피커들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게끔 매칭해서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좀 유연하고 그윽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느낌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취향에 따라서는, 아니면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좀 너무 심심하다. 사운드가 약간 답답하다. 좀 튀어나올 부분은 좀 튀어나오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좀 깎아줄 부분은 좀 깎아주고 응집력 있고 미려하고 이미징이 뚜렷하고 단단하게 표현해 줄 부분은 단단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음역대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 답답하다. 그런 경우에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든 간에 사운드를 좀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미려하게 좀 깎아내고 싶다, 깎아내면서 보석을 이렇게 세공을 하듯이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곳은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뾰족하게 만드는 곳은 더 뾰족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빛을 받았을 때 빛 반사가 더 미려하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죠.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 스피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 그런 음질을 좀 더 향상을 시키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이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출력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볼륨을 올렸을 때 음질의 향상 느낌이 별로 안 느껴져요. 소리가 커지는 느낌은 있지만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대로 소리의 분해력이라든지 소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정교하게 세공을 해서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느껴져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라고 하더라도 되게 밋밋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앰프의 성향 자체가 너무 얌전해 버리면은 볼륨을 뭐 2dB, 3dB, 4dB, 5dB 이렇게 올려도 소리가 잘 튀어나와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 아캄의 이 G클래스 방식이 음질의 변화를 크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볼륨을 올렸을 때 부밍이 많아지고요, 공간이 웅웅하면서 울려요. 그리고 공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운드가 좀 지저분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가 번잡해지고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은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음질의 변화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캄의 물론 이제 SA25 플러스는 SA35보다는 그 근본적인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컨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볼륨을 이 앰프의 성능을 가늠해 보시려면요 명확하게 동일한 볼륨 상태에서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앰프의 볼륨을 똑같이 맞춘다라고 해서 똑같이 10시 방향에다 놓고 아캄도 10시 방향에다 놓고 다른 앰프도 10시 방향에 놓고 비교를 해야 똑같은 볼륨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앰프의 볼륨 방향이 똑같다고 해서 볼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볼륨 측정기로 볼륨을 측정을 해봐야 똑같은 볼륨인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볼륨을 왔다 갔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구분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볼륨을 한 3dB, 4dB 정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의 소리의 이탈감의 능력, 치고 빠짐의 능력, 짜릿하게 쫙 뻗어줬다가 다시 들어와주는 능력, 저음의 느낌도 빡 이렇게 때려줬다가 다시 이렇게 쫙 조여주는 능력, 이런 느낌들이 볼륨을 이렇게 살짝씩 조절을 해보면 그 느낌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이 앰프 자체는 좀 슬림하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감상의 출력의 변화, 음질의 변화의 느낌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느껴지는 앰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마니아분들이 쓰시기에 재미가 있죠. 자, 이렇게 아캄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가격이죠. 가격. 모든 제품은 가격이라는 절대 기준치를 놓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별로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죠. 똑같은 품질의 제품,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좀 더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 좀 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좀 더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고,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이기는 합니다만은, 가격이 좀 더 인하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동급 최고의 매력적인 오디오적 테크니컬을 갖춘 제품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